자, 앞에서 우리가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살펴봤는데 이번엔 타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근데 완전 똑같아요. 뭐냐면 타원도 2차식이고 어떤 직선도 1차식, 그죠? 앞에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해 가지고 만든 그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그것이 중근을 갖느냐 실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 뭐 그런 거로 우리가 얘네들의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식만 달라졌을 뿐이지 포물선하고 그 원리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 이것은 굳이 따로 뭐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쌍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원도 마찬가지죠. 단지 원에서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이 반지름과 비교해서 이 위치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 2차 곡선, 그러니까 포물선이나 타원이나 쌍곡선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판별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죠. 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그냥 책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또 설명하면 지루하니까. 자, 이 타원에서도 이 접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를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타원의 접선도 포물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타원이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타원 밖의 점에서 그 타원에다가 접선을 그은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포물선하고 살짝 다른 점은 이런 게 있어요. 타원은 먼저 기울기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 기울기를 가지면서 주어진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 타원에 접하는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포물선은 하나였죠?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진다. 그 타원이 한 점이 딱 주어지고 접점이죠. 얘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긋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건 무조건 한 개죠. 이건 뭐 타원이든 뭐 쌍곡선이든 뭐 앞에 포물선이든 원이든 이거는 뭐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당연히 접점에서는 접선을 하나만 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원 밖에서 이제 긋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죠. 타원 밖에 한 점에서 여기다 접선을 그은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두 개를 그을 수가 있는 거죠. 포물선도 두 개였죠. 이거는 원도 두 개입니다. 쌍곡선도 두 개예요.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은 2차 곡선의 경우 무조건 두 개를 다 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타원에서 어떤 공식을 이제 두 개를 익혔잖아요. 타원이 아니라 포물선에서. 이 타원에서도 공식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어떤 공식을 쓰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 어떤 공식을 쓰나 하는 것을 좀 외워야 돼요. 물론 공식만 달달 외우면 안 되고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는 원리를 처음에 한 번은 이해를 한 다음에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되시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요. 자, 먼저 결론부터 살펴볼게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 타원 요거 이제 기본형이죠. 요 기본형 타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이 m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고 a제곱 b제곱 하는 건 다 요걸 갖다 쓴다 이거죠. 그럼 되게 쉽죠? 네, 되게 쉽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유도해 볼 필요가 있지만 매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 뭐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요 타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y는 mx 플러스 k. m은 이제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k만 구하면 되는 거죠. 포물선 때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얘하고 얘를 연립을 하는 거예요. y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겠죠.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저 2차 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mx 플러스 k y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b제곱 x제곱 되고 얘는 a제곱에 mx 플러스 k의 제곱, 이쪽은 a제곱 b제곱. 이제 분수식을 이제 뭐 변형을 한 거죠. 분수가 아닌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x에 관한 2차 식인데 요 두 식을 직선하고 이 타원을 연립한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타원하고 기울기가 m인 어떤 직선하고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방정식의 해가 중근으로 나온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이걸 이용하면 된단 말이죠. 일단 이건 전개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식이 좀 복잡하겠죠. 자, 이거 어떻게 돼? m제곱 x제곱 플러스 2m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퀄 0이다. 이렇게 되고, 자, 2차 항 어딨냐 보니까 2차 항은 여기하고 여기 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요. b제곱 플러스 a제곱 m제곱 의 x제곱. 1차 항 어딨냐 보니까 여기 하나 있어요. 이 앞에 거랑 곱해야 됩니다. 플러스 2a제곱 mk x. 그죠? 그 다음에 a제곱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은 0이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두죠. 상수항은 요겁니다. 그럼 이거의 이제 판별식이 0이란 말이죠. 이거의 판별식.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이 좀 편하겠죠. b-가 그러니까 요게 b-죠. 그래서 a제곱 mk b-제곱 마이너스 a, 그죠? 뭐 우리가 보통 a라고 부르는 2차 항의 계수. 그 다음에 c, 요거 식이 아주 더러워요. 자, 이렇게 되죠. 되겠습니까? 얘가 0이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a 4승 m제곱 k의 제곱, 그죠? 빼기,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분배 법칙으로 일단 계산을 해봐요. a제곱 b제곱 k제곱 이렇게 곱한 거 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는 좀 마이너스 있다는 거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b 4승이죠. 근데 플러스입니다. a제곱 b 4승.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랑 이렇게 곱하면 역시 또 마이너스 붙으면서 a 4승, 그죠? 마이너스 붙고 a 4승.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m제곱 k제곱. 좀 짜증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로 되면서 a 4승 어떻게 돼요? m제곱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요것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얘하고 얘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워집니다. 그쵸? 지워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라 그랬죠? k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k가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절로 넘기면 a제곱 b제곱 k제곱은 a제곱 b 4승 플러스 a 4승 m제곱 b제곱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눠버릴 수가 있죠. b제곱도 나눌 수 있겠네. 다시 a제곱 b제곱으로 양변 나눠버리면 k제곱만 남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써보면 k제곱은 b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제곱 m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k는 뭐겠습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먼저 쓸게요.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다. 되겠죠?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쭉 집어넣으면 요 자리에 딱 집어넣으면 바로 요 식이 나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요 타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이건 물론 기본형일 때입니다. 이게만 이제 표준형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만큼 또 평행 이동 시켜주면 돼요. 그건 뒤에 한번 나올 겁니다. 뭐 예제나 연습문제에서 나올 테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형에 대한 것만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식을 외워두세요.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입니다. 됐죠? 자, 다음은 두 번째 뭐겠습니까? 순서에 따라서 당연히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하는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자, 요번에는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요거는 말이죠. 일단 결론 먼저 볼게요. 자, 결론을 보시면은 타원 이거 위의 점 기본형이죠.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했는데 요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y. 어서 많이 본 거죠. 그렇습니다. 포물선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쓴 거 기억하십니까? x제곱 대신에 x1, x 대입하고 y제곱 대신에 y1, y 대입하고 이 창은 이렇게 하고 만약에 x가 있다. 근데 이제 타원에서는 x 1창이 없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제 포물선처럼 있다 그러면 요걸로. 그죠? y도 당연히 똑같은 형태. 요걸로. 요렇게만 고쳐 놓으면은 사실은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4개의 2차 곡선에서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이것만 알면 이 기본형 요 식에다가 원래 그 2차 곡선 식에다가 요걸 딱 바꿔서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외우기가 되게 쉽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포물선에서도 경험을 했죠? 열나 복잡하다는 거. 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꼭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자,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써먹는 건 아니고 한번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는 푼다.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 한 번 이해하는 것마저도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넘어가겠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원이 있고 타원 위에 한 점 x1, y1이 주어졌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은 접선은 하나인데 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일단 얼개를 짤 수 있느냐. y는 자 기울기 모르죠. m x-x1 플러스 y1이다. 즉 표준형,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한 점을 알 때 기울기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바로 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x1, y1은 주어지는 거니까. 그럼 요 직선하고 요 타원하고 이제 연립해서 그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포물선에서도 경험해봤지만 그 과정이 되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우리가 첫 번째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접점이 주어진 게 아니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좀 이용을 해볼까 해요. 그럼 좀 간단합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이 뭐였죠? mx 뿔마 루트 뭐였습니까?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기울기를 아는 상태에서는 이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곧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은 식이에요. 얘를 갖다가 좀 전개를 해보면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여기 얘하고 얘는 같은 건데 사실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라는 거는 이제 기울기가 줬을 땐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얘랑 같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mx는 똑같고 뒤에 이제 y절편만 둘 중에 하나 같은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제곱을 해버리면은 플러스 대 마이너스는 똑같잖아요. 루트 없어지고 그죠? 제곱을 한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요거의 제곱. 요런 식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게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이거 제곱을 해서 생각해도 끔찍하죠? 제곱을 해서 판별식이 0이다. 그걸 이용해서 이끌어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했어요. 자, 이거 전개하면 m제곱 x1제곱 마이너스 2m x1 y1 플러스 y1제곱. 그죠? 앞에는 똑같고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려는 게 뭐냐면 그 m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다 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m에 관한 2차항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의 제곱의 m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m에 관한 1차항은 여기 하나 있죠. 넘기면 플러스 2x1 y1 m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
0. 자,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포물선 때도 그렇게 했지만 x1, y1이라는 점이 이 타원 위의 점이니까 일단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하거든요. x1 제곱 나누기 a 제곱, 그 다음에 y1 제곱 나누기 b 제곱은 1이다. 이게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변에 a 제곱 b 제곱을 곱해서 이런 관계식 b 제곱 x1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y1 제곱은 a 제곱 b 제곱이다. 요 관계식 우리가 하나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얻어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요 식을 가만히 보면요. 자, 여기 보세요. 얘하고 얘를 보면 요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이걸 일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넘기면 이렇게 돼요. a제곱 y1 제곱은 a제곱 b제곱 빼기 b제곱 x1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b제곱으로 묶어보면 a제곱 빼기 x1 제곱이 나온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것만 넘겨서 a제곱 빼기 x1의 x1 제곱은 뭐야? b제곱분의 a제곱 y1 제곱이다. 이렇게 단항식 곱의 형태로 이걸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 대신에 요걸 써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1 제곱 m제곱 이렇게 되죠. 되겠습니까? 자, 비슷한 게 있죠? a제곱 빼기 x1 제곱인데 여기는 또 뭐야? b제곱 빼기 y1 제곱 있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얘는 가만히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겠죠? 그지?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요식을 이용하는데 얘를 넘깁니다. 아까 얘를 넘겼죠? 이번엔 얘를 넘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다른 색으로 쓸게. 얘를 넘겨보면 b제곱 x1 제곱이 a제곱 b제곱 빼기 a제곱 y1 제곱이 돼. 그럼 얘는 뭐냐? 얘는 a제곱으로 묶어서 b제곱 빼기 y1 제곱이잖아요. b제곱 빼기 y1 제곱 여기 있죠?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 b제곱 빼기 y1 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냐? 얘를 1로 나눠줘서 a제곱분의 b제곱 x1 제곱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제 그렇게 씁시다. 자,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x1 제곱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거 다시 쓰겠습니다. x1, y1, m 플러스. 자, 이러면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b제곱분의 a제곱, 얘는 a제곱분의 b제곱이 있기 때문에 둘이 곱해버리면은 1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거 다 지금 제곱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b분의 a y1 m 그지? 요거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요거 전체 제곱 a분의 b x1 그지? 요거 전체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2배의 요거 곱하기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ab 그 다음에 얘는 ab 그죠? 그 다음에 x1 y1 m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지워지고 딱 요거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요거란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는 결국 좀 내릴게요. 요 식은 결국 뭐냐? 이거랑 같으니까 결국 완전 제곱식이야. 자, 참 더럽죠? a분의 bx1 이거 전체의 제곱이다.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당연히 얘가 0이란 얘기지. 제곱해서 0 된다는 건. 그래서 우리의 결론 b분의 a y1 m은 a분의 bx1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목표를 잊지 맙시다. 우리의 지금 목적이 뭐예요? m을 구하는 거예요. m. 우리가 답이 지금 이건데 거기서 m만 모르는 거거든. 여기서 m을 구하면 돼요. 그럼 m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만 역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쪽 좀 지울까요? 여기 좀 지우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지우겠습니다. 안 지워져 이거. 잘 안 지워지네.
지우개로 지워야 되겠네. 잘 안 지워져. 왜 지우개도 안 지워져? 처리 속도가 느려서 그런 모양인데 좀 지워지네. 자, 여기서 지저분하지만 그냥 할게.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요게 이제 분모로 가거든. a제곱 y1 그죠? 얘는 분자로 가거든. b제곱 x1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거 좀 지우자. 지웠습니다. 그래서 m이 이게 됐으니까 이 식에다가 이걸 넣으면 얘가 먼저 뭘로 변하냐면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마이너스 a제곱 y1 b제곱 x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자, y 이퀄 요게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구한 거죠. 근데 좀 복잡하죠? 좀 더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양변에 a제곱 y1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a제곱 y1 y가 되죠.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b제곱 x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되고 여기 주의하세요. 얘를 곱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돼요? a제곱 y1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볼게. 마이너스 b제곱 x1 x 플러스 b제곱 x1 제곱 a제곱 y1 제곱.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지우지 말아야 될 거라는 여기서 지워버렸네. x1 y1이 이 타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x1 y1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 식을 지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웠네. 요거 말이에요. 요거 말이죠. 자, 요거 양변에 a제곱 b제곱 곱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b제곱 x1 제곱 플러스 a제곱 y1 제곱 이퀄 a제곱 b제곱. 자, 이게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그 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a제곱 y1 제곱 여기, 그 다음에 b제곱 x1 제곱 여기. 그래서 요 전체를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어? 이거 대신에 얘로 쓸 수 있는 거지. a제곱 b제곱으로 쓸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넘깁니다. 거의 다 됐어요. 복잡하다고 막 욕 나오는데 b제곱 x1 x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원래 있던 거 플러스 a제곱 y1 y는 a제곱 b제곱이다. 이 식이 됐죠?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정리하자면 a제곱 b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a제곱만 밑에 있고 x1 x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a제곱 b제곱으로 나누면 b제곱만 밑에 있고 y1 y 이쪽은 1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우리가 얻고 싶은 최종 결과입니다. 보세요. 얘가 그거잖아요. 근데 구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 원래 타원식에다가 x제곱 대신에 x1 x 넣고 y제곱 대신에 y1 y 넣은 결과가 돼버렸지. 그래서 이 공식만 외우면 이 더러운 과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는지 한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귀찮으면 그냥 요거라도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다는 거지.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 1차항이 있을 때는 x 플러스 x1 나누기 2, y 플러스 y1 나누기 2. 요거를 이제 x나 y 대신에 대입한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쌍곡선에서는 요 과정을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이 뭐 각자 알아서 해보는 걸로.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타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걸 하는 거죠. 자, 요것도 잠깐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요거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합시다. 자, 마지막 타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 그림을 보면 P, Q라고 하는 점에서 이 타원에다가 접선을 그었다. 물론 접선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두 개를 그을 수 있지만 두 개를 한꺼번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구한다 생각하면 그 하나가 식이 두 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다 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포물선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거는 별도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접선 구하는 공식, 또는 이 접점이 주어진 x1, y1이라는 접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 그래서 접선을 구하면, 직선을 구하면 걔가 P, Q를 지난다라는 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공식을 쓰든지.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을 쓸 거냐,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을 쓸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각각
뭐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떤 게 더 편리하다? 뭐 그거는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면 되는데요. 포물선의 경우에서도 그랬죠, 그죠? 그때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을 이용하는 게 조금 편해 보였는데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이제 뭐 그냥 문자를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뒤에 이게 필수 예제가 나오거든요. 이 필수 예제의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걸 하면 아주 따분하고 지루해요.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 그냥 개략적인 개요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풀이 방법은 필수 예제에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필수 예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책에 있는 개념 확인 코너 문제 2개 있거든요. 그것만 연습해보고, 그거는 이거 밖에서 그은 접선 아니에요. 기울기 주어진 거랑 접점 주어진 거, 그거 2개거든요. 그거만 연습해보고 바로 필수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